지난주 자신을 소시민이라 자처하는 한 젊은이가 대선의 즈음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삶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이 백성 개개인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지는 몰랐다. 대통령이 왜 월급쟁이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 공동체,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삶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그 지도자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두 번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쁜 지도자를 통해서 나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리더십이냐 나쁜 리더십이냐 무엇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질적이면서도 참 무도하기 그지없는 그런 악당 같은 사람이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무려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70여 명을 한자리에 초청에다 놓고 자신이 고용한 불량배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청부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숙청을 통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 그 정권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담이라고 하는 최후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 사건을 나무에 빗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왕으로 과연 인정할 것이냐,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를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나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나오고 있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좋은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나무와 가시나무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나무가 진정한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냐 나쁜 리더십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왕이 하는 일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버려두고 백성들 위해 우쭐거리면서 통치할 마음이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왕이 하는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이 귀한 일을 놔두고
내가 왕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감람나무에게 가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순이라고 생각했었던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역시 내가 백성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 일을 놔두고 왕이 될 수 없다. 그러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포도나무 역시도 내 포도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일을 놔두고 내가 백성들 위해 우쭐거리면서 왕노릇 하는 거 마땅치 않다.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있자마자 얼씨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왕이 되어주마. 그리고 하는 말이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두 나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나무는 겸손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일은커녕 가시로 사람들을 찔러대기 일수이고 상처 주기 일수인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의 자격이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가? 교만하게 되면 세 가지를 강화시켜 가게 됩니다. 첫째는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서 전면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가시나무가 대답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질 뿐만 아니라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자기를 큰 자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분별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깔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만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참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결과는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것인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푸틴의 오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 증후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도취, 과대망상, 판단력 저하로 인해서 명분도 없는 전쟁을 펼치면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전에까지 폭격을 가하면서 방사능으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킬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하려던 그 원전 그 위에
무슨 원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소련 시절에 이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체르노빌 원전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뭐냐?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휴브리스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휴브리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푸틴의 오만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제국이 그러했듯이 지도자의 오만으로 제국의 영화가 끝이 나고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겸손하고 누가 오만한가?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살피신다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을 말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humility,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자기와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일수록 오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가 내가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리더십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 아니면 진실한가? 나쁜 리더십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또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늘어놓습니다. 거짓말로 지지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추종자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의로움은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거짓과 불의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총리를 지냈던 1993년에 그 총리 자리에 올랐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 크레티앙은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안면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귀도 잘 듣지 못하고 입이 삐뚤어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 나서기에는 말을 못한다는, 말이 어눌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빗발치는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려고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자기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100번, 1000번 당신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지도자가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나부터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은 제대로 못할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 캐나다 국민들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감동을 했는데 마침내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분이 총리직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제 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연임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 가운데 거짓말쟁이라는 이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그 후보를 내보낸 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과연 당이 한 말이 사실인가? 대변인을 통해서 내놓은 말이 이것입니다. 일만 잘하면 됐지. 속이는 일이야. 뭐 거짓말하는 거야. 뭐 대수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당에서 이런 말을 대변한답시고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백성들을 우롱하는 것도 유분수 아니겠어요? 참 우리 백성들이 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해도 정말 그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말은 사류정치, 오류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정치하면 당장은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벗겨지는 순간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를 거짓말로 이끌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랍시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본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우리말은 와서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연결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오라는 명령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나는 이파리들은요, 그 나무의 특성상 이파리가 작습니다. 이파리들이 나무 전체에 난다 해도 뜨거운 햇빛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늘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늘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늘이 있다고? 아마 작은 그늘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그늘이 있다고 해도 그 그늘로 피하려면 뭘 감수해야 돼요?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청산유수같이 하느냐 아니면 누가 진실하게 자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느냐. 나쁜 리더십과 좋은 리더십의 차이는 그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냐 변혁적 리더십이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처럼 거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래와 교환이라고 하는 보상 행위를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말하자면 특혜를 주고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낸 다음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거래로 생각하고 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가 아니라 양아치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뭐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혁을
꿈꾸면서 그 계획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나가는 사람.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링컨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았을 뿐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의 미국이 건설되고 최강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링컨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불리해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언제나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통해서 유지되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 이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거짓말에 능한가? 아니면 진실한가?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특성만 여러분들이 살핀다면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도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그 지도자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으뜸가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